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창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업 국가로 좋습니다. 저희가 실리콘밸리 하나 만들죠. 나중에 두 남생. 저는 그냥 여기 그 비어밸리밖에 없는데 여기. 전 벨리 댄스 하겠습니다. 확실히 1인 창업을 하게 됐을 때 겪게 되는 냉정한 가혹한 현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사실 솔직히 수입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 안정적이라는 게 주는 이 삶의 위안이 엄청 크거든요. 매월 얼마가 들어온다가. 네네. 근데 대부분 1인 창업은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호기가 있어. 근데 점점 마이너스 통장 쌓여. 근데 손님은 안 와. 근데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 들어.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 외주 시스템으로 사업을 구축해버리면 내가 또 돈을 줘야 상품을 또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수입은 불안정한데 지출은 막 또 그것마저도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점점 빚만 남기고 폐업하게 되고 이런 경험 한두 번만 해보면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런데 그런 경험이 진짜 이제 반복되면 이제 무기력으로 되고 네. 이게 나를 의심하게도 자기 확실히 낮아지고. 맞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비용,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면은 정말 크게 커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이조차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과를 모르니까 그런 거에 리스크에 대한 것도 너무나도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그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것 자체가 직장인들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내 친구는 지금 따박따박 돈 받아서 벌써 돈 얼마 모았대. 그러니까 근데 그 돈이 그 모인 돈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건강보험료도 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 걔는 쌓이고 있는 거고 4대 보험이. 그쵸. 난 없어요. 난 내가 9% 박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처음에는 못 낸단 말이야.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 위기감, 불안감 이런 것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점점 쌓이게 되면은 이게 나하고 맞나? 난 사업 체질이 아닌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심리적으로. 근데 반대로 이런 거 과정 없이 너무 빠르게 성공을 하는 경우에는 또 너무 이제 자신감이 넘치고 실제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고요. 쉽게 돈을 벌었으니까 쉽게 쓰고 또 내가 마치 이 정도 된다. 그럼 한 5년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거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망하죠. 실제로 그 모 유튜버가 돈을 수십억을 벌었는데 그걸로 사업을 수십 개를 해봤대요. 시도를 했대요. 네. 다 망했대요. 그리고 다시 결국에는 유튜브를 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내 실력으로 내재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되게 잘 풀려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그냥 그걸로 계속 버는 길로 내가 빠지게 돼요. 근데 그거를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계속 수입이 딴 데서 있고 그래서 내가 계속 깨지고 돈을 잃어도 계속 대가리를 박아가지고 피가 굳어서 딱지가 되고 딱지가 다시 피부가 되고 그래서 빨간 피부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피나는 줄도 모르고 박다가 나중에는 이제 괴사에서 가 아니고 굳은 살. 굳은 살이 돼서 이제는 박아도 최고의 그 헤더가 되고 그 왕표형처럼 이왕표 박치기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인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존감 깎이고 내 확신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우울해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되게 많고요. 실제로 약 먹으면서 사업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저 약은 안 먹고 좀 우울한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좀 블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이렇게 좀 가혹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들어가기보다는 진짜 내가 지속 가능하게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딱 찾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20년 동안 박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는 스커지처럼 박는 게 아니라 안 돼. 뮤짤 하는 거예요. 뮤짤 해야 돼. 뮤탈 딱 띄고 공업하면 안 돼. 방업부터 해야 돼. 방업부터 해서 마린이 조지더라도 커세어가 뜨더라도 나는 오랫동안 널 괴롭힐 거야. 그리고 내가 뭐 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쿠션 데미지 먹인다는 느낌으로 계속 해야 돼. 맞아요. SCB 타격하려고 하다가 터렛한테 다 녹는단 말이야. 그럴 때는 서플라이 디펌부터 때려가지고 팅팅팅으로 들어가게. 맞아. 네. 무리하다가 다 죽는단 말이야. 발키리라도 떠봐 상대방. 맞아요. 그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1인 창업이라는 건 이 뮤탈 한 마리 가지고 이 뮤탈 죽는 순간 상대방 지금 그 3팩토리 돌려가지고 대가리 밀고 들어오면 썬큰 다 8개 박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마린 키우기 느낌으로 한 마리만 잘 키운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가지고 이 뮤탈이 안 죽게끔 꾸준하게 피가 조금 달았어요. 그러면 빨간불 되기 전에 한 피 80쯤에 다시 빼가지고 피 채워주면서 다른 뮤탈로 다시 또. 네, 그 채우는 한 5분 정도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럼요. 그러면서 제가 본진에다가 터렛 도배를 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들어가야지. 딱 목표를 잡고 나 이번 달 매출 목표는 SCB 20마리 잡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 이 뮤탈 생산한 의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대가리 받고 들어가면 그냥 SCB에다가 스커지 박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바보같이 계속 고집 부리면은 이제 그다 스톰 먹고 다 뒤지는 거죠. 마일스톰 쳐받고 거기다가 스톰 쳐받아가지고 그냥 샤워해버리는 거죠. 그런 느낌이랄까? 네. 이게 냉수 마찰을 그냥 사이오닉 스톰으로 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1인 창업 그냥 바로 폐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을 짜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모든 거에다가 다 그냥 대가리 박지 말고 그러니까 주식 살 때도 다 그렇잖아요. 누가 테슬라에다가 전세잔을 박아. 엔비디아도 좀 사고 테슬라도 좀 사고 브로드컴도 좀 사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엑소모빌도 사고 나눠가지고 어디가 좀 망하면 여기로 버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내가 주식을 계속하지. 혼자서 그냥 하나에다가 박았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대학교 캠퍼스에서 섹스하다 걸렸어요. 그럼 주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저도 상장 폐지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도박이에요, 도박.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여력도 남겨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놔야지 그게 진짜 실력이고 앞으로의 시행착오가 되는 거죠. 한 번 했는데 올인해가지고 당하면 그건 진짜 도박일 뿐이고 그러다가 잘 풀려도 이제 여기 해가지고 본진 미네랄 다 캐먹고 이제 딴 데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는 털에 완전 깔려있으면 이제 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날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빌로 흥한 자, 날빌로 망한다. 그러니까 운영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박 터지게 200대 200 인구 싸움까지 갈 생각을 하고 내가 1인 창업을 해도 이 아이템으로만 내가 평생 할 거야라는 생각 버리고 이런 시도를 나는 앞으로 20번을 해도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인드로 덤벼야지 이렇게 1인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께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20번이라는 시도가 1인 창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 명이랑 이렇게 처음부터 스케일 크게 하게 되면 20번도 못 해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활용하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1인 창업을 하게 되면 이 냉혹한 현실들이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속 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돈과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1인 창업자한테 있는 자원은 돈과 시간이에요. 사실 인간한테 있는 자원은 그건 두 개밖에 없죠. 그게 전부죠. 그래서 결국엔 1인 창업자들이 잘 되든 못 되든 두 가지 상황이 직면해요. 내가 외주를 줄 것인가 아니면 내재화를 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의 기로를 만납니다. 사업의 형태나 어떤 성숙 그 타이밍에 따라서 전략이 갈리는데 내가 만약에 내재화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리검사를 개발을 했어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려면 외부로 개발하든 앱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외주를 줘서 제가 창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마케팅을 했어.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내가 이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더 돈을 더 벌고 싶어. 그럼 내가 심리검사를 또 새로운 걸 개발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돈이 수천만 원이 깨져. 그러면 내가 심리검사를 하나 시도를 했는데 얘가 만약에 안 팔린다고 생각해봐요. 리스크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선택이 필요하냐면 개발 능력의 내재화가 필요한 거예요. 돈 대신에 난 시간을 넣겠다. 그래서 난 돈보단 시간이 있는 젊은 친구니까 나는 코딩을 배우겠다 차라리. 그래서 내가 앱 개발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나는 지금 당장 시간이 없어. 내가 이거를 내가 제조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벌써 생산 공정을 꾸려. 생산 라인을 만들어.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OEM을 하겠어. ODM을 하겠어. 아니면 내가 유통을 하겠어 그냥. 떼다 팔겠어. 왜냐면 떼다 파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랑 센스가 있으면 신속하게 그때 탁 치고 빠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제조업을 내가 공장을 차린다? 이거 다 매몰 비용이에요. 이 공장 판다? 거의 헐값을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완전 외주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반복 숙달 업무를 매뉴얼링하고 좀 반복화해서 사람 알바를 써가지고 너가 이제부터 이거 상품 등록을 너가 해. 내가 이런 거 찾아놨어. 핵심적인 건 내가 해놓고 짜치는 건 다 외주를 돌고 난 그 시간에 또 아이템을 찾고 새로운 이제 방향성이나 전체적인 걸 설정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또 고도화가 되면 이 찾는 것도 기준만 설정해서 챗GPT한테 업무 지시서로 만들어줘. 업무 지시서로 만들고 구인 공고로 바꿔줘. 그럼 구인 공고를 하면 그거 사람인에 올려서 사람 뽑히면 나는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주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씀으로써 외주화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기술들을 내가 직접 실행하는 식으로 내재화를 하느냐 외재화냐 내재화냐의 이 선택의 기로를 그때 시기와 어떤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유연하게 선택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1인 창업에 있어서 이 가혹한 현실을 마주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저는 뭐 자영업을 한다 초밥집을 한다 그럼 내가 정말 초밥을 잘 만들든 아니면 내가 진짜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정말 일가견이 있든 아니면 그 안에서 조직 인원관리를 잘하든
하나라도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지 이게 운영이 되지. 모든 걸 다 외부에다 맡겨가지고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왜냐면은 모든 거 다 맡긴다? 하나라도 틀어지면 바로 끝나요. 바로 끝나요. 그럼 또 대체하는 순간, 대체하는 그 과정에 또 다 시간도 비용도 또 들죠. 게다가 그 과정 속 딴 애들 다 헝클어지고. 왜냐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결국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죠. 권위도 없고 뭐 리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업을 하려면 내가 거기도 한 분야에 있어서 특화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특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 정도는 반드시 능력을 갖춰야 된다. 갖춰야 돼요. 근데 유튜브에 있는 뭐 성공할 수 있다, 뭐 1인 창업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야나도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내 실력을 갖추라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돈 버십니다. 이딴 식으로 가르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만 갖고 들어갔다가 대가리 쳐맞고 나오는 거고, 얘네들은 오히려 이런 허수들이 깔아주니까 자기는 그 위에서 군림하고. 맞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1인 창업을 하실 때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이런 냉혹한 현실이 있다는 것들을 미리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좋은 게, 저희가 다양한 주제들 얘기하다 보면은 또 다른 주제, 저희가 이전에 다루던 주제, 그리고 앞으로 다룰 주제, 이런 게 다 연결돼서 이제 하나로 관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좀 되게 재밌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인 창업도 이 두 남생도 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실패? 이런 거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구독자가 당장 뭐 10만 명이 안 되더라도, 아직 300명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로 인생은요, 그 몇 달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대가리 막 오랫동안 한 놈이 살아남는 거고. 저 이제 한 달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너무 숫자라든지 너무 단기간에 놓기보다는 어쨌든 이 행위가 나라는 사람의 성격으로 존재할 때, 나라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몇십 년 뒤에 내가 이 시점을 돌아볼 때 이 행동이 과연 적절한지, 합리적이고 이상적인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어쨌든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에서 가장 끝에 자아실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검토를 했을 때, 당장 돈이 조금 안 될지라도 이게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 하면 과감하게 진행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뭐 사실 시도라는 것들이 진짜로 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게다가 기세도 중요하고, 운 7기3. 99.9가 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 있어서 1인 창업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1인 창업할 수 있는 본성이나 환경, AI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워낙 다양해졌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창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업가로 좋습니다. 저희가 실리콘밸리 하나 만들죠. 나중에 두 남생. 저는 그냥 여기 그 비어밸리밖에 없는데 여기. 전 벨리 댄스 하겠습니다.